안녕하세요. 외도초 6학년 학생 여러분. 5월 20일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 앞에 두 개의 EBS 영상을 이렇게 첨부를 했죠. 그걸 안 본 학생이 혹시 있다면 꼭 그 두 개를 보고 이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그 영상이 현대 사회에 필요한 오블레스 노블리주라는 그 정신을 잘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전쟁 중에 그 프랑스의 영토였던 칼레라는 곳에서 이제 영국군에 의해 이 도시의 사람들이 몰살당하지 않으려면 6명의 대표가 희생되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것에 이제 각 그 계층에서 좀 책임감 있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진해서 희생양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죽을 날이 왔지만 이제 거기 여왕의 간청으로 인해서 이 6사람은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을 기리는 동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 동상의 모습이 지금 선생님이 띄운 이 사진과 같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껴야 할 점이, 희생이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누구라도 솔직히 남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일단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용기를 내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사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쳤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많은 것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상생활과 민주주의라는 이 소단원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나왔죠. 6학년 1학기 교과서가 정치와 경제로 나뉘어 있어서 앞부분에는 정치를 배우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경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라는 용어 이제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했었죠. 국회에서 하는 일과 대통령,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통틀어서 이제 정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이고, 이제 민주사회에서의 넓은 의미의 정치는 사람들이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의 예로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는 학생자치회, 두 번째는 이제 마을에서 하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공청회처럼 전문가의 의견을 시민들이 듣고 그것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지방의 일에 대해서 지방에서 대표로 뽑힌 의원들에 의해서 이제 회의가 열리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생활 속의 정치의 예는 굉장히 많지만 교과서에 나온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아주 중요하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의 존엄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라는 가치죠.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 자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말을 했었어요.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은 아직 그때도 예를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내가 아직 운전은 하지 않지만 나중에 내가 운전을 하면 도로에서 시속 200km로 달릴 거야. 왜냐하면 나는 200km로 달리는 게 즐겁고 여기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어떤 학생이 있다 칩시다. 근데 200km로 달리면 이제 자기가 죽는 건 둘째치고 주변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나 다른 자동차에게 피해를 줘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겠죠. 남의 생명을 이렇게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죽은 사람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죠. 다친 사람을 곧바로 낫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주사회라고 해서 모두가 어떠한 자유든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동등한 입장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과 같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 사람은 국민들의 그 투표로 인해서 당선된 한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일 뿐이지 여러분이나 대통령이나 갓난아기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쩌면 이번 소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4개의 원칙이 나와 있죠. 이거는 다른 것도 기억하면 좋지만 내가 다른 걸 기억 못하겠다 하면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보통선거.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 차례 말했죠. 교과서에서는 19세 이상이라고 나왔지만 그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내용이라서 현재는 18세 이상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평등선거. 누구나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선거입니다. 투표는 남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밀선거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해왔던 것처럼 기표소 하얀 천막 안에 들어가서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죠. 그렇게 투표를 해야 하고 선거를 해야 하고 만약에 이 원칙이 하나라도 깨질 경우 그 선거는 부정선거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관용이 나와 있죠.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 관용입니다. 그리고 비판적 태도입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저 사람
말이라면 뭐 믿을만하다, 무조건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한 번쯤은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제 충분히 판단한 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는 다른 이제 비난이란 단어가 있어요. 비난은 이제 남을 헐뜯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태도랑 비판적 태도가 다르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보와 타협이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뭔가 이기적인 면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가 점차 사라지고 사람들 인식 사이에서도 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을 해결할 때 이렇게 양보와 타협이 잘 된다면 갈등이 일어날 일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의 가장 뭔가 하나를 연결하는 단어가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자세. 그래서 님비 현상은 뭐 not in my backyard라고 내 뒷마당에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뭐 혐오 시설이 내 주변에 들어서는 것을 중간에 끊었다 하는 관계로 다시 님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님비 현상은 not in my backyard를 직역해서 내 뒷마당에도 안 된다 라는 뜻이고, 혐오 시설이 주변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혐오 시설의 대표적인 예로는 장례식장,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시설을 이제 일컫는데요. 뭐 이게 들어서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주변에 주거하기 굉장히 불편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혐오시설을 들이게 되면 그 주변에 선호시설들을 충분히 배치해주고, 혐오시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핀피 현상으로는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좋아하는 좋은 시설, 그러니까 선호 시설은 이제 주변에 들어오기를 이제 바라면서 자꾸 유치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공원, 대형 쇼핑센터, 지하철역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게 돼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고, 또 그 주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여러 시설이 생김으로 편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이제 사람들이 좀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한 사람 뭐 나만 잘 살자 이게 아니고 이제 여럿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의지가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잘 산다고 그게 결코 항상 행복함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로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선생님이 두어 번 얘기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요즘은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기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점차 커가면서 사회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뭐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은 이제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이제 봉사도 하고 양보도 할 줄 아는 그런 멋진 민주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영상과 같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보와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고도 말은 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여러 사람이 이제 동의를 했다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고 또 소수의 의견을 이제 묵살해버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다수결에는 항상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하면 반영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소단원에 대한 간략한 복습을 했고 이 영상 뒤에 그 퀴즈를 하나 첨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퀴즈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멈춘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